저는 솔직히 여기 미주 사회에 들어왔을 때 저를 아주 강하게 도와주는 분들은 보수에서 윤석열만큼은 제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소수죠, 소수. 보수의 소수죠. 이분들을 제외하면은 네. 거의 진보 촛불 분들은 저를 거의 다 이제 환영하고 좀 도와주는 그런 결과에서 여기가 이 옛카페라고 이제 한인사회 진보 운동가들이 활동하는데 뭐 저는 뭐 제 홈그라운드처럼 이제 여기서 많은 이 도움을 받으면서 지금 방송을 하는 겁니다. 아까도 여기에 이 진보 측 기자 한 분하고 이 진보 측 목사 한 분하고 여기서 점심을 하고 차를 한잔 했는데 그 두 분이 한 1시간 동안 이 트럼프냐 해리스냐 가지고 거의 이 경론을 벌이더라고요. 목사는 해리스를 지지해야 된다. 기자는 트럼프를 지지해야 된다. 이래가지고 아주 경론이 벌어져서 다른 대선 때와 달리 여기 미주 한인 사회의 진보 촛불 쪽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민주당 해리스를 지지하지 않고 이 트럼프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. 여러 가지 이유가. 근데 아마 제일 큰 이유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 적임자가 트럼프다. 그렇게 계산해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분들이 지금 많은 상태죠. 목사가 어떻게 해리스를 지지하냐고? 근데 이, 이 진보 쪽 논리로 볼 때는 해리스 지지가 가능하죠. 진보 쪽 논리로 볼 때는. 근데 이제 보수 쪽 논리로 보면은 그 PC주의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보수 측은 거의 다 트럼프를 지지하는데 뭐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PC고 뭐고 다 떠나서 저도 현재는 이 진보 촛불 쪽과 똑같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효과적으로 종전시켜야 되는 그리고 북한 김정은을 효과적으로 무장 해제시켜야 되는 그건 트럼프가 적임자가 아니겠냐. 이제 해리스보다는 뭐 저도 그런 판단을 해서 이 트럼프 지지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. 자,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일본 정치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어, 이 한국 언론이 뭐 미국 정치도 똑바로 기사를 못 쓰지만 일본 정치만 썼다 하면은 그냥 한국 언론은 모조리 다 거짓말입니다. 예,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. 이번 일본 그 중의원 선거 결과 기사 쓴 거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. 조선일보부터 한겨레까지 연합뉴스까지 그냥 싹 다 거짓말로 도배를 해놔서 일본 정치를 공부하려면은 아예 한국 언론은 이거 아예 안 보는 게 상책입니다. 이거 봤다가는 일본을 이해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됩니다. 특히 저는 뭐 한겨레나 조선이나 뭐 MBC 같은 그런 당파적이고 파당적인 언론은 모르겠는데 연합뉴스에서부터 이런 막 거짓말을 쓰기 아마 기자는 자기가 거짓말한지도 모를 거예요.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한국 사회에 그냥 만연한 무조건 일본은 때려잡아야 될 존재 이것만 머릿속에 들어가니까 구분을 못하니까 분석이 틀리고 분석이 틀리니까 대응도 틀리고 뭐 엉망진창으로 나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일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칼럼을 써서 미디어치에 송고했으니까 아마 한 2시간 후면은 게재가 될 겁니다. 그 칼럼을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 칼럼 내용을 제가 미리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이번 일본 이 총선이요. 이 중요한 선거 총선인데 이 이시바 이시바가 이제 취임하자마자 이 총선을 열렸는데 이 과반 연합이 실패했습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실상 이 내각제이기 때문에 과반을 못했으니까 이 정권 무너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된 이유와 그럼 도대체 일본 정권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각제니까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지금 한국 언론이 잘못 잡고 있는 게 일본 보수당이 현재 3석을 얻어서 일본 의회에 진출했는데 이 일본 보수당을 혐한 극우파라고 지금 막 갖다 써대고 있어요. 저는 어떻게 이 한겨레나 뭐 조선일보 같은 원래부터 그냥 그런 쓰레기 언론들은 모르겠는데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연합뉴스에서 어떻게 일본 보수당을 혐한 극우파라고 막 갖다 질러대는지 그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. 국민 세금으로 먹고 사는데 한겨레하고 조선일보는 우리가 안 봐서 그냥 저 신문사들 망하게 하면 되는데 연합뉴스가 졌다 이런다? 그럼 연합뉴스도 없애버려야죠. 저런 식으로 했으면은. 이들이 왜 이걸 혐한이라고 했을까? 이 일본 보수당의 대표가 이제 하쿠다 나오키인데 이제 이 아베하고 거의 친한 아베하고 가장 친했던 일본의 소설가입니다. 이 사람과 이 시미다 요이치
원래부터 아베 쪽에 이 국제 외교 관계의 핵심 브레인 5인방에 들어갔었고, 이 시미다 요이치는 일본 내에서 가장 이 정통한 트럼프 통이에요. 트럼프 지지자이자 이제 트럼프 통인데, 이 사람들이 주도해서 일본 보수당을 만들었는데, 이 기시다 정권이 아베 때, 그리고 아베와 트럼프 때 했던 이 일본에 나가는 방향을 다 망가뜨렸다. 특히 이제 이 기시다와 이 바이든과 윤석열이라는 이 악의 축 세 명이 신냉전 한미일 북중러 구도를 만들어서 러우 전쟁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동북아를 완전히 지금 이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?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, 지금도. 오늘 한국 시간 새벽에, 미국 시간으로 새벽이었는데 제가 기사 보고 깜짝 놀랐는데, 나토 사무총장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에 참전했다라는 막 기사를 갖다 써대는데, 제가 어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.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절대 투입되지 않습니다. 근데 투입된 것처럼 사건을 조작할 거라고 제가 얘기하자마자 단 하루 만에 지금 나토에서 북한군이 들어왔다고 떠들어대는데, 이게 뭐냐? 이게 트럼프 아베 노선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바이든 기시다 윤석열 노선이다. 트럼프 때는 4년 동안 전쟁 벌어진 게 없어요. 뭐 제가 볼 때는 아베는 그냥 트럼프 따라갔지만은, 그걸 어쨌든 아베 지지층이 볼 때는 트럼프 아베가 손잡고 섰을 때가 분명히 더 좋았는데, 이 기시다가 들어오면서 이걸 망가뜨리고, 더군다나 바이든이 시켰는지 누가 시켰는지 왜 기시다 정권에서 이른바 동성애자들을 특혜를 주는 법안들을 막 갖다 올려대냐. 이건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에 있는 보수층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죠. 어? 동성애자를 감옥에 보내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, 왜 동성애자들에게 더 큰 특혜를 주고 그 사람들을 자꾸 제도와 합법화시키느냐, 이 문제제기라는 거거든요. 이건 조금 나중에 뭐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은, 동성애 자체를 최소한 제도적으로 합법화로 인정하는 것은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보수층이 볼 때는 기시다 정권은 완벽하게 배신한 거란 말이에요. 이건 어찌 보면은 아베에 대한 배신이기도 하지만은 트럼프에 대한 배신이기도 하는데, 그래서 진짜 충성스러운 아베 지지층만 다시 모아서 만든 게 아까 말한 일본 보수당입니다. 그리고 그 일본 보수당은 이번에 3석을 얻었어요. 거기서 시미다 요이치가 이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을 했는데, 아까 말한 대로 이 정당은 트럼프 노선이다 보니까, 시미다 요이치는 러우 전쟁 시작할 때부터 일본은 거기에 왜 끼냐. 이거는 미국의 군산복합체들이 해먹으려고 벌인 전쟁에 거기 일본이 왜 일본 세금 갖다 주면서 걷다 끼어들어가냐. 기시다를 엄청 비판합니다. 그때부터. 그리고 이 사람은 트럼프 1기 내각 때부터 이 트럼프 쪽과 워낙 깊은 관계들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, 그래서 사실상 아베의 외교안보 핵심 브레인이라는 것은 사실 트럼프 쪽과의 이 관계를 풀었단 말이에요. 자, 근데 이번에 이 이시바 정권이 과반 연합에 실패했기 때문에, 그러면은 과반을 채워서 이제 이 정권을 연장하려면은 군소 야당을 더 끌어모아야 돼요. 그럼 거기서 누굴 끌어모을 거냐? 이 지금 있는 자민당도 어쨌든 범아베 세력 아닙니까? 근데 일본 보수당은, 이 현재 자민당은 아베와 트럼프를 배신한 약골들이나 뭐 하여튼 뭐 희르멍텅한 놈들이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, 이 자민당이 다시 집권을 하려면은, 더군다나 만약에 내주 트럼프가 집권을 해버리면은 그 트럼프 노선을 따라가는 일본 보수당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겠죠. 일본은 지금까지 한번 일본 민주당이 잠깐 집권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미국하고 어긋난 적이 없어요. 이건 일본인의 그 특유의 이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그 습성일 수도 있는데, 미국이 어떤 방향을 잡았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일본은 따라갑니다. 근데 지금까지 바이든 노선을 따라갔던 그 일본 내 세력이 주도할 수는 없잖아요, 트럼프가 들어오면. 그럼 일본의 연립 정권은 누가 주도하게 돼 있습니까? 3석밖에 없어도 트럼프 노선을 따라왔던 일본 보수당이 주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